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7번 보시면은 이제 학생이 실시한 인터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같은 거는요, 이거는 이 문제는요,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화법에 관한 문제고요. 초고라는 말은 처음 쓴 글이에요. 처음 쓴 글입니다. 처음 쓴 글인데 이거는 이제 장문과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요. 선생님 화법은 화법이고 장문은 장문인지 왜 이게 섞였어요? 예. 원래 이렇게 뭐 교과 융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다 치우고 초고가 처음 쓴 글이래요. 처음 쓴 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초고라는 말을 듣고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뭐가 필요하구나. 고쳐 쓰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겁니다. 고쳐 쓰기가 필요하구나. 요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고쳐 쓰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고쳐 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은 뭐 6번이나 이런 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초고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게요. 고쳐 쓰기는 뭘 고쳐 쓰느냐? 단어를 고쳐 쓰기도 합니다. 뭘 고쳐 쓸까요? 문장을 고쳐 쓰기도 합니다. 또 뭘 고쳐 쓸까요? 글의 개요 라던가 뭐 그런 흐름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잘 나옵니까? 네, 잘 나오죠. 네, 이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뭐 이제 슬슬 집에만 있는 거 좀 심심하지 않아요? 나오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쵸. 저도 좀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요새 맨날 집에만 있어서 요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야구가 개막을 해서 야구를 보면서 저희들은 왜 저럴까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터뷰는 알죠? 이렇게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학생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지 편집반에서는 뭘 한대요?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운드 디자이너, 굉장히 낯설죠? 뭐 어떤 일을 할까요? 네, 뭐 하냐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인위적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합쳐봤어요. 예, 아이고. 인위적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운드 디자이너다. 사운드 디자이너다. 그렇습니다. 자, 제 작업실에 오셨으니까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만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하면서 들려줍니다.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요. 처음 들은 건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는 소리고,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를 왔다고 알리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톡 이런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카톡이 왔구나. 페이스북 메시지가 오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전 모릅니다. 페이스북을 안 해서요. 네. 몰라요.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앞과 뒤보다 요 파트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서 읽어라 라는 표시예요. 이게 그냥 A, B구나, 왜 국어 시간에 알파벳이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A.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떠올랐나요? 그 소리가 나는 제품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기억 속에 소리가 가운데 제품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카톡 하면은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잘 안 하고 카톡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소리인데요. 다른 걸 따지면 색깔도 좀 있어요. 카카오톡 하면 무슨 색? 네. 노란색이 좀 떠오르죠. 네. 자, 그때 각인된 소리가 어떤 이미지를 자아내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카톡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제일 대표적인 거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벨소리, 그 기본 벨소리 아시죠?
그 소리는 딱 들으면은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바꾸거든요. 그 소리만 들으면 아, 이 사람 아이폰 쓰는구나 라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자, 믹줄 쳐볼게요. 결국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좀 더 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요런 말이 있어요. 요 말이 모의고사 단골 문장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네, 맞아요. 자,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소리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 보시면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각종 경보음, 그 다음에 휴대폰 벨소리, 그 다음에 가짜 엔진 소리 이러면서 뭘 실제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인 사례,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가짜 엔진 소리요. 그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는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는요 소리가 원래 없어요. 강제로 소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듣고 보니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흥미롭기도 하고 제품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요? 소리에 대한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음향과 음악을 알아야 되고요. 감수성과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많이 뭐 맞네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올려볼게요. 오른쪽 나와 볼게요. 나를 보시겠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작동될 때 나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면서 사운드 디자이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고요. 계속 갈게요. 자, 여기 그러므로라는 담화 표지, 아까 제가 담화 표지라는 말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다 읽을 필요 없이 좀 시간 아깝고 그러면 이런 거 체크하셔서 그 뒤에만 하시면 돼요. 자, 어떤 소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즉, 제품에 사용된 소리가 매력적일수록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매력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에어팟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어팟 쓸 때 처음에 블루투스 인코딩이 딱 되면 특유의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멋이 아니라. 자,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디지털 음향 기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곡을 제품에 했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 좀 내려보겠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공학적 지식과 음향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향공학과나 음악과 작곡가 등에 진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에 이런 내용 나왔어요? 어떤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추가시켰겠네. 추가시켰겠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새롭게 첨가된 것은 이거. 혹은 가에 대해 내용을 충실하게 써야 되는데 나의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썼다. 뭐냐 그게 이거.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빠르게 쉬워요. 이게 솔직히 쉽거든요. 쉬운데 빠르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빠르게. 자,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중요함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 문제 보시면은 보기에 기업에서 리을 중 가의 학생이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대한 거죠. 자,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 뒤 자신의 이해를 요약하는 거 있었어요? 있었죠. 점검 있었죠. 네, 기억 봤고요. 상대방의 말에 의문이 되는 거는 설명을 요청하고 있어요. 뭐예요? 가짜 엔진 소리. 왜 엔진 가짜 소리 이렇게.
자, 상대방의 말이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상대방의 답변 내용 중에 모르는 용어의 개념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5번.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글 옆에 뭔가 A,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것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A 보겠습니다. A는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시죠.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앞부분 다시 보세요. 자, A는 청자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청자에 잠시만요. 다시. 자, A와 B 보시면은 A는 청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A는 청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기억 속에 소리가 각인돼 이미지를 낳는다라는 경험이 없냐? 라면서 이제 경험을 환기하고 있고요. B는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요. 괄호 열고 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참여 동료? 아니죠. 일상적 상황을 가정?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나를 쓰기 전 편집부장이 학생에게 조언한 나의 지필 방향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이죠. 3점은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준 인터뷰 녹음 파일을 잘 들었어. 교지에 시를 끌은 인터뷰 내용을 작성하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자, 인터뷰에 없지만 무엇을 언급을 하면 뭐에 도움이 된대요? 진로. 그러면 뭘까요? 전공학과겠죠? 답이 3번. 다른 거는요? 다른 거 아니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형식의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몇십 년이 돼도 계속 나와요. 몇십 년이 돼도 계속 나와요. 비유법이 뭐예요? 직유, 은유 이런 것들 있죠. 직유, 은유 이런 게 뭐예요? 뭐뭐 같이 이런 것들은 것도 있고 보겠습니다. 자, 비유법을 활용을 하래요. 이건 1번으로 할게요. 1번 비유법을 활용하고 2번 사운드 디자이너.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인들을 만나다. 비유법은 맞을까요? 비유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도 않아요. 틀립니다. 사운드,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비유법은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사운드 디자이너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뭔가 치유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3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친 마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4번 제품의 매력적인 옷, 제품이 실제로 옷을 입어요? 아니잖아요. 비유법이에요. 제품의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소리의 마법사.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사운드 디자이너 세상에 없는 소리를 찾아서 비유법도 없고요.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7번 하고요. 끊고 8번, 9번,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